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램시마 피아주사 제형에 대한 류마티스 학회, 유럽 학회에서 좋은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램시마 SC의 개발 과정의 역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책에 있는 부분입니다. 안티펜의 제안을 제품화하다. 램시마 SC는 서정진에게도 특별하다. 서정진이 아이디어를 냈고 임상을 주도했다. 은퇴 전 마지막으로 내놓은 제품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회장님의 치적 사업을 만들어주려고 과대포장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권기선 연구개발본부 본부장과 이상준 임상개발본부 수석 부사장이 두 손을 내저으며 거짓말이 아니고 회장님이 발제한 게 맞다고 했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도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램시마 SC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서정진이 램시마 SC의 개발에 영감을 얻은 것은 그가 유럽 전역으로 램시마를 팔고 다니던 2015년이다. 서정진은 거구의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며 약을 팔러 다녔다. 바이오시밀러라는 물건을 알리는 게 급선무였다. 제약사 오너가 병원을 직접 찾아와서 의사를 만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다들 신기하게 여겼다. 제약사 영업 직원을 문전박대하기로 유명한 의사들도 회장이라니까 호기심에 만나주기도 했다. 서정진은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간호사를 공략했다. 의사는 처방만 할 뿐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제품을 최초로 사용하는 1차 고객은 간호사다. 의약품에 대한 불만도 대부분 간호사에게서 나온다. 의약품의 유통과 보관, 투여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치명적이다. 간호사가 싫어하는 약은 의사나 환자가 선호해도 처방이 늘기 어렵다. 서정진은 이 점을 간파했고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미국의 간호 시스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이때 처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정진은 간호사에게 도와줄 건 없는지 묻고 뭐라도 거들었다. 그 당시 유럽의 대형 병원에서는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산만한 동양인이 간호사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링거 거치대를 끌어주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청소부나 잡상인인 줄 알았는데 명색이 제약사 회장이라니 반전 효과도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흘리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서정진은 유럽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아일랜드까지 찾아갔다. 더블린 시내의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에게 램시마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불같이 화를 냈다. 우리 병원은 정부 입찰을 따낸 공식 의약품만 취급한다. 비공식 루트로 반입되는 바이오시밀러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니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램시마를 암흑의 경로로 유통되는 싸구려 불법 복제약으로 취급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간호사는 서정진을 내쫓으며 호되게 꾸짖었다. 당신네 회사가 정말로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고 환자를 생각한다면 이거 만들 시간에 레미케이드 SC 제형이나 만들어 보시죠. 서정진의 머릿속에 불이 켜졌다. 이게 바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약이다. 그 길로 한국으로 돌아와 램시마 SC 개발을 지시했다. 서정진은 지금은 아일랜드에서도 램시마가 오리지널을 제치고 판매 1위라며 그 간호사는 여전히 셀트리온의 안티팬이지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셀트리온이 대단한 것은 원래 원 개발사도 성공하지 못한 걸 해냈기 때문이다. 레미지렌의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를 만든 존슨앤존슨도 SC 제형을 내놓지 못했다. 원조 회사가 실패한 것을 짝퉁 회사가 해낸 것이다. 존슨앤존슨 SC 제형을 개발해 놓고서도 임상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도 의약품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의 물질 특허뿐만 아니라 임상 디자인과 관련한 내용도 특허를 걸어놨다. 권기성은 램시마 SC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는 다른 정맥주사 제형의 항체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환하는 데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와 다른 항체들에게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피하주사 제형 램시마의 바로 개발 과정이었고요. 이제 램시마 SC가 엔데믹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서 숫자에 대한 성장폭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SC 유럽 점유율 50%까지 늘린다. 2022년 유럽 류마티즘 학회에서 연구 결과 공개. 류마티즘 환자 343명 임상에서 정맥주사보다 효과가 뛰어나다.
자가주사 가능한 PR 주사형, 편의성 높여서 유럽 의료진의 호평을 받았다. 미국, 유럽에서도 직접 판매에 나선다. 가격 경쟁력, 수익성 개선을 기대한다. 자, 셀트리온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현지 유통사 없이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에도 도전하고 있다. 1일 현지 시간 덴마크 코펜하구에서 열린 2022년 유럽 류마티즘 학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염증성 장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오리지널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든 램시마 SC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램시마는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는 정맥 주사 형태였지만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형이라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에게 램시마 SC를 투약한 결과 인플리시맙 정백보다 치료 효능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343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램시마 SC가 정맥 주사 대비 낮은 질병 활성도와 관해율, 치료율 등 대다수 임상 지표에서 개선된 치료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치료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인플릭시맙 정맥 주사형에서 램시마 피하 주사로 교체했을 때 치료 효능이 좋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를 주도한 아르노 콘스탄틸 프랑스 폴 사바니티의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질환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는 징후가 발견됐을 때 기존 치료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환자들이 램시마 SC를 교체하면 질병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케팅 본부장은 램시마 SC는 혈중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되고 치료 효과도 우월한 바이오 베터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비용 등 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환자들의 램시마 피하 주사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현지 반응도 긍정적이다. 헬스케어 이탈리아 법인에서 근무하는 일레니아 길라티 프로젝트 매니저는 의료진은 램시마 SC를 바이오 베터로 인정하고 있으며 집처럼 침숙한 환경에서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궤양성 대장염 의료진이 가장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경직성 척추업이나 피부과에서도 좋게 보는 분위기. 램시마의 탑킷 시장 규모가 9조 원 수준인 반면 램시마 피하 주사 SC 제형은 50조 원에 달하는 TNF 알파 억제제 시장을 노리고 있다. 같은 피하 주사 제형의 휴미라와 엠브럴이 경쟁 제품이다. 램시마 SC의 지난해 주요 빅5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점유율 8%를 기록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팬데믹 때문에. 그러나 분기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램시마 SC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며 앞으로 2-3년 안에 유럽 시장 내 점유율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셀트리온의 숫자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습이 직판을 가지고 미국에서 램시마 정맥 주사형이 지금 점유율이 30%이죠. 사보험사에 등재되면서 이 시장이 50%까지 확장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 시장을 바로 신약으로서 38년도까지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다면 과연 셀트리온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50조 원에 달하는 TNF 알파 억제제, 바로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여기에 바로 염증성 장질환 타켓으로 해서 직판으로서 확장을 해나간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직접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최 본부장은 미국 시장은 가격과 리베이트 폭을 결정할 수 있어 회사 실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셀트리온 그룹 합병도 해외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셀트리온 그룹이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면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가져올 때 붙었던 마진이 사라진다. 램시마 SC는 2023년 초 미국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일각에서는 2023년 말, 2024년 초 지켜봐야 되겠죠. 경쟁 제품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 유플라이마와 삼성바이오 에피스, 하드리마 모두 미국 출시를 예고한 상태이다. 휴미라는 계속 언급드렸죠. 그래서 헬스케어 측은 염증성 장질환은 램시마 SC를 1차 치료제로 쓰고 다른 치료제로 넘어가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말 셀트리온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학회 발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회에서 발표가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의사들과 함께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으로써 판매되는 제품군의 개수가 확연히 늘어나게 되죠. 이걸 가지고 영업에 대한 바로 자료로서 사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의 미래는 밝다는 그 이유겠죠. 자, 그리고 악템나 오늘 미국에서 임상 3상 신청이 되었었죠. 유럽 임상 3상에 이어서 미국 시장까지 같이 3상이 준비된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오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회계 감리기간 1년 원칙 명문화, 제2의 셀트리온 막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금강원장 승인 거쳐서 6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 조사 참여한 대리인의 수수익 기록도 허용하기로. 자, 셀트리온 막아야죠. 우리가 바로 빠따를 맞았죠. 첫 빠따. 늘 셀트리온이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뭐 재고나 이런 회계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그런 원천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안타깝지만 결국은 셀트리온의 매출과 수익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해외에서 9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기준이 되길 바라고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중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투자자를 우롱하는 그런 바이오텍들이 많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사라져야 되겠지만 셀트리온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숫자를 나오기 그 전까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 이미 이 영역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셀트리온이 1.87 하락했고요. 헬스케어가 1.29, 제약이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기준으로 좀 볼게요. 차트인데요. 현재 21선 위에 있고요. 오늘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코스닥이 0.25, 코스피가 1%대 하락을 보였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서 연준의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미국발 경제에 허리케인 폭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주었죠. 자, 그 말은 제가 오전에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QT, QE의 반대말이죠.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 양적 긴축. 고로 채권에 투자했던 그 부분을 재투자를 멈추고 채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겠다. 그러면서 9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연준 자산을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금리도 차츰 올려나가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에 빅스텝 우려, 아직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어. 그리고 빅스텝,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긴축의 속도는 결코 느려지지 않을 거야. 6월달 연준 FOMC에서 0.5% 빅스텝 2번 정도는 올해 안에 진행을 할 거야 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마 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급드리죠. 나스닥의 차트가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나스닥의 차트는 3일 연속 급등한 이후에 고작 찔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 난리였어요. 3일 연속 1.5%, 2%대, 그리고 3%대 반등 나와서 0.7%, 0.4% 빠져서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간 강세였고요. 금리가 약간 튀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모든 미디어가 나와서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차단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들은 손바뀜이 일어나서 모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금융 글로벌 리스트들의 늘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할게요. 공포에 훌륭한 주식이 싸졌을 때 모아가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어느 정도 익절하고, 만약에 정말 장기를 보신다고 하면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로 다시 돌아오면 참 길어 보이죠? 여기 목적지까지 진짜 좀 전고점까지 목표가 좀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8개월이면 한번 움직이면, 흐름을 타면, 거래량이 터지면 8개월이면 여기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만 우직하게 회사는 악템나 미국 임상 3상 신청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 유럽 임상 3상에 이어서. 그리고 엠시마 SC의 정말 무척 중요한
그런 소식을 발표했었죠. 이 학회에서 이런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는 건 바로 숫자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영업할 때 매출액, 영업이익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피아 주사 제형은요, 바로 오리지널사, 바로 신약 기업들의 빅팜들의 특허가 끝나게 되면 이 SG형 기술을 사와서라도 이걸 장착을 해서 바로 바이오 시뮬러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거나 바로 특허 전쟁에 있다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PR을 달아버려서 이 시장을 뚫어버리거나 또는 이 SC 제형을 달아서 바로 바이오 베터 또는 신약으로서 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PR수사 제형 기술은 너무나 개발하기 힘든 기술이라서 미국의 할로자임사와 한국의 알테오전사, 한국의 알테오전사는 PR수사 제형 하나의 기술만 갖고도 엄청난 베네핏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플라이마에 피아가 달리죠. 그리고 많은 항체에 피아가 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 피아수사 제형 기술, 자가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피아의 기술은 확장되어 갑니다. 전 세계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병원만 가게 되면 바로 비용이 발생을 해요. 국가에서도 병원을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장려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피아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독점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언급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지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오 베터 플랫폼 기술에는요, 첫 번째 바이오 의약품은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의 반감기를 오래 지속성기인 약효 지속성 플랫폼이 있고요. 고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가 가장 유명합니다. 제넥신의 하이브리드 FC 기술과, 자, 그리고 피아주사 제형 기술 알테오젠과 대한민국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ADC에서는 레고캠이 국내 원탑이자 세계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ADC에 대한 원천 기술, 컨트롤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익스다에 투자가 되면서 ADC에 대한 신약에 대한 드디어 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익스다를 통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 항체가 있어요. 항원 하나에 양팔에 항원 두 개를 잡은 거, ABL 바이오. 셀트리온은 이 중에 피아와 ADC 기술을 가지고 SG형 기술은 원천 기술을 이미 갖고 제품화 시켜서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ADC에 대한 투자가 차세대 항암제로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면 너무나 지금 주가가 회사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면의 가치는. 근데 숫자에 대한 부분, 숫자도 성장을 했죠. 다시 한번 성장폭이 증명이 되는 그런 기준선 안에서 합병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다리는 고속열차, 그 시간을 반드시 만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